이번에 찾아온 곳은 후쿠오카. 생애 첫 일본이다. 인천에서 1시간 30분 앉자마자 도착하는 동네. 후쿠오카에서 맛집을 찾아보자. 후쿠오카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지. 바로 사바, 고등어다. 후쿠오카는 바로 옆이 바다가 펼쳐져 있고 후쿠오카 도심에서 10분 거리에 이렇게 선어 시장이 있다. 멀리서 눈으로 봤는데 저 상자가 모두 다 고등어다. 어시장에서 시내까지 가깝기 때문에 신선한 고등어를 얻기 쉽고, 그래서 만들어진 음식이 후쿠오카의 향토 음식이라는 고마사바, 참깨 고등어다. 먼저 고마사바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을 가보자. 먼저 찾아간 곳은 점심시간 직장인분들이 줄 서 있는 하카타 고마사바야. 메뉴는 이렇게. 참고로 일본은 현금으로만 뽑을 수 있는 자판기가 많아서 현금이 꼭 필요하다. 나는 오늘의 덮밥으로 주문. 내부는 1인 좌석이 이렇게 있고, 놀라운 점, 장아찌에 단무지, 고등어 튀김 절임이 서비스. 일본은 반찬 하나하나 전부 다 돈 받는 나라인데 무한 리필이야. 이렇게 한 상이 나왔다. 오늘의 덮밥, 방어덮밥에다가 후쿠오카 향토 음식이라는 고마사바가 이렇게나 많이 같이 나오는 구성. 여기에 고등어 튀김 절임에 고등어 튀김도 한 조각이 나온다. 참깨 고등어 요리 고마사바 먼저 와사비 살짝 올려서 맛은 이야 찐이다. 엄청 고소하다. 참깨를 가루로 뿌려내서 고소한 맛이 감돌고 신선한 고등어 회가 쫄깃하고 간장 소스가 은은하게 짠맛을 내준다. 다음은 방어 덮밥. 역시나 깨가 많이 뿌려져 있고 고등어 회보다 훨씬 단단하고 쫄깃하다. 고등어 튀김 절임 새콤달콤해. 차가운 튀김 요리이지만 맛있다. 에피타이저야. 방어는 이렇게 간장을 찍어 먹는 거지. 여기에 고소한 고등어 튀김까지 완벽한 한상이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다. 덮밥을 어느 정도 먹은 뒤에는 셀프 오차즈케가 있지. 오차즈케 한입. 우와, 마무리로 딱이다. 이게 녹차라고 하지만 녹차보다 우동 국물에 가까운 맛이다. 역시 한국인은 국밥이지. 일본 직장인분들의 일상 맛집 하카타 고마사바야였다. 고등어 맛집 두 번째는 마코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일본 직장인분들이 긴 줄을 이룬 웨이팅 맛집 마코토다. 아니 여기가 식당이야? 할 정도로 간판도 없고 숨겨진 식당 느낌이다. 내부는 이런 느낌. 오른쪽은 다 좌식 테이블인데 딱 한 자리가 남아서 이쪽으로 앉았다. 무말랭이와 연두부가 반찬으로 나온다. 이 집의 메뉴는 단일 메뉴. 고등어구이. 이렇게 일본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한상이 나왔다. 특이하게 일본에서는 고등어를 저 간무랑 같이 먹는다. 도톰한 비주얼. 고등어를 잘라보면 이거는 고등어 회와 구이의 중간 식감이야. 껍질은 완전 바삭한데 속살은 연하다. 그리고 담백해. 소금 간이 많이 되어있지 않은 스타일. 그래서 옆에 간장이랑 같이 먹으면 간이 딱 맞다. 고슬고슬한 밥도 맛이 참 좋고 부드러운 연두부도 최고다. 식감이나 맛이 우리나라와는 꽤나 다르다. 우리나라는 좀 더 단단하게 바짝 구워내는데 이 고등어 구이는 껍질은 완전 바삭한데 속은 연해. 여기에 미소 된장국. 그렇지, 달달한 맛이 감도는 미소국이다. 완벽하게 일본 직장인분들의 한 끼를 느낄 수 있는 맛있는 고등어 구이 맛집 마코토였다. 이렇게 고등어 맛집을 두 곳을 가봤는데 솔직히 고등어 앞으로 계속 나온다. 이제부터는 후쿠오카의 아침 맛집, 조식 맛집을 한번 찾아보자. 이번 4박 5일의 여행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항상 아침을 먹으러 나왔는데 이게 후쿠오카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개인적으로 아침 식사가 제일 맛있었어. 여행 마지막 날 10시 30분 첫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오전 7시에 밥 먹고 출발하면 딱 맞다. 보통 오전 7시, 7시 30분, 8시에 시작하는 집들이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하카타역. 하카타역 지하에 푸드코트가 있는데 내가 찾아온 곳은 키스 이마루. 아니 내가 지금 7시 30분에 왔는데 웨이팅이야. 약 30분 정도 기다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이 더 많아진다. 이 집의 특징이 캐리어 끌고 오신 일본 분들이 많았는데 느낌이 딱 부산역 앞에 있는 돼지 국밥집 같다.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아침 식사 전용 메뉴가 있다. 이 집의 핵심 메뉴는 바로 생선구이와 고등어구이, 사시미 등등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집의 장점, 갓절임과 명란젓이 무한 리필. 참고로 후쿠오카의 특산물이 바로 명란이다. 후쿠오카에서는 어디를 가나 명란젓을 파는 곳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명란젓을 무료로, 그것도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곳이 이곳 키스 이마루다. 나는 고등어 구이로 시켰고 조개탕으로 업그레이드, 그리고 궁금해서 낫또 하나 시켜봤다. 이 집도 완벽한 가성비다. 일단 가장 먼저 명란부터 한입. 짭조름한 게 아주 그냥 밥도둑이다. 여기에 조개탕. 와, 조개 미소국 왜 이렇게 맛있어? 이 집도 역시나 고등어 옆에 간무가 있다. 일본에서 고등어 구이는 어디를 가도 성공이다. 조개탕은 달달한 미소국에 조개향이 가득 배어서 아주 좋은 선택이었고 명란과 갓절임도 아주 훌륭하다. 요 두 반찬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다 먹겠어. 마지막으로 궁금한 낫또.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 맛은 진짜 그냥 콩콩한 청국장을 퍼먹는 맛이다. 기본적으로 좀 짜다. 낫또는 내 스타일 아니다. 한 입만 더 먹어볼까? 아니야. 낫또는 좀 아닌 것 같아. 하카타역에서 조식 세트로 가성비 좋게 먹기 좋은 키스 이마루였다. 다음 집은 그 위층 하카타역 1층에 위치한 곳인데 이 집은 내가 황당해서 와봤다. 우치노 타마고. 여기도 웨이팅 맛집인데 놀라운 점은 메뉴가 날계란밥이다. 이곳에 온 사람들이 전부 날계란밥을 먹고 있다. 너무 신기하다. 메인 메뉴 계란밥인데 와, 이거를 이렇게 판다고? 후쿠오카 현에서 생산된 질 좋은 계란과 규슈 지역의 좋은 쌀, 딱 그 두 가지가 끝인 거다. 그리고 계란밥에 넣어 먹을 특제 간장이 있다. 계란밥이 메인이라니. 확실히 신선한 달걀이다 보니까 노른자가 아주 탱글하다. 이것도 간장인가? 살짝 넣어주고 우치노타마고 특제 간장도 넣어줬다. 이제 살살 비벼 먹으면 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이 메뉴를 팔면 어떤 반응일까? 엄청 욕먹지 않을까? 날달걀을 잘 비벼준 후에 한입 먹어보면 뭐야? 찐이다! 무시무시하게 부드러워. 이 간장이 엄청 맛있네. 살짝 짭조름하면서 달짝지근한 맛을 내주는데 마치 계란죽을 먹는 느낌. 계란 비빔밥보다는 죽에 가까운 느낌이다. 아침 메뉴로는 정말 이만한 게 없을 것 같다. 날달걀밥이라길래 아니 무슨 이런 메뉴가 있냐 생각하고 왔는데 먹어보니까 충분히 납득갈 만한 조식 맛집 우치노 타마고였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아침 식사 조식 맛집 로바타노 이토오카시. 이 집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조식 맛집으로 운영되는 특이한 집인데 생긴 지는 1년 안 된 집이고 예약도 받기는 하는데 평일이라 첫 손님으로 예약 없이 왔다. 내부 분위기 죽인다. 가운데에서 사장님이 직접 다 구워주시고 바로 앞에 통통한 연어가 쌓여 있는데 그래서 이 집의 조식 메뉴는 연어구이 정식이다. 통통한 시샤모와 기름진 연어부위를 2조각 주시고 큼직한 연어를 한 덩이 올려주신다. 이렇게 자리 앞에서 바로 직화로 구워주시는 비주얼이 너무 괜찮다. 단점은 연기 지옥이야. 연기가 하나도 안 빠져나가지만 감성이 너무 좋다. 이렇게 완성된 생선은 벽돌 같은 쟁반에 올려주신다. 이렇게 정갈한 일본식 연어구이 한 상이 완성이 되었다. 다른 메뉴는 후쿠오카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연어 직화구이는 오직 이곳에서만 로바타노 이토오카시에서만 먹을 수 있다. 잘 익은 연어 먼저 한 조각 잘라서 먹어보면 와, 찐이다. 입에서 살살 녹아 부드러우면서 간이 쫙 빼어있다. 여기에 고슬고슬한 밥 한 입에 겉은 바삭하면서 속이 촉촉한 연어구이 한 입. 끝내준다. 이 정도면 거의 일본에서 먹은 음식 중에 베스트. 반찬도 맛이 좋고 부위는 모르겠는데 기름기가 꽤 많은 부위도 한 입.
부드러우면서 기름진 맛이 아주 좋다. 여기에 시샤모까지 한입. 큼직한 멸치 맛인데 겉은 바삭하고 씹을수록 고소하다. 달짝지근한 미소국에 잘 구워낸 간이 딱 맞는 연어구이. 아침 식사로 이거보다 더 훌륭한 메뉴가 있을까? 부드러운 맛과 바삭한 껍질은 아직도 생각이 난다. 마지막은 오차즈케. 남은 연어구이를 올리고 녹차를 부어서 마무리하는 거지. 국밥으로 마무리하니까 너무나 만족스럽다. 후쿠오카에서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연어구이집 로바타노 이토오카시였다. 다음 집은 이토오카시. 이름이 앞집과 비슷하다. 여기도 후쿠오카에서 유명한 조식 맛집. 첫 손님으로 7시에 방문했고 역시 매장 분위기 멋지다. 여기 한상 메뉴가 있어서 한상 메뉴로 주문. 일단 밥과 고등어, 미소국에다가 그 위로 다양한 반찬과 사시미가 나온다. 조식들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일본 분들은 아침에 특히 사시미를 엄청 드신다. 정말 이렇게 사시미를 자주 그리고 많이 먹은 적이 처음이야. 이 집은 그동안 먹은 음식의 총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다. 후쿠오카가 쌀이 좋은가 봐. 밥맛 좋았고, 첫 번째 제빵어 참깨무침. 고소한 맛 좋고 옆에 부드러운 반찬도 맛이 좋다. 여러가지 사시미는 역시 신선함이 살아있고 고소한 고등어 구이에다가 간장에 졸인 닭고기도 있고 짭조름한 갓절임까지. 아침이라 그런가 회는 역시 전부 다 굉장히 신선했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정식 같은 조식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곳 이토오카시였다. 진짜 일본에서 사시미는 원 없이 먹고 간다. 후쿠오카의 조식 특집, 하루쯤은 맛있는 빵으로 조식을 먹어도 좋다. 그래서 방문한 곳은 후쿠오카 3대 빵집이라고 불리는 빵스톡. 여기는 8시 오픈인데 오픈 전 20분 전에 왔는데 웨이팅 호소. 약 30분 정도 기다리고 구매할 수 있었다. 와, 빵이 진짜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고른 빵은 치킨 샌드위치. 솔직히 이거 먹으러 왔다. 그 외에 여러가지 빵도 담아서 먹어보자. 이렇게 5개 정도 구매했고 가격은 우리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커피를 주문하면 매장에서 먹고 갈 수 있다. 일단 치킨 샌드위치 먼저 한입 먹어보면 와, 샌드위치에 넥스트 레벨이야. 찐이다. 치킨도 엄청 부드럽고 맛있는데 겉에 빵이 치아바타 같은데 촉촉하고 부드럽고 따끈하면서 쫄깃하다. 빵이 너무 맛있어.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들어있고 살짝 달짝지근한 소스가 들어있는데 오렌지가 새콤하다. 인생 치킨 샌드위치를 후쿠오카 빵스톡에서 만났다. 이건 무조건 먹어봐야겠다. 다음은 카레빵. 이 집 뭐야? 카레빵 찐이다. 빵 안에 엄청 진한 꾸덕한 카레가 들어있는데 고기도 많이 씹히고 진한 카레의 맛이 너무 좋아. 카레빵도 무조건 먹어야겠다. 빵스톡의 빵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다. 이거는 뭐지? 크림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쫀득한 빵이었고 이번에는 단단한 빵들, 크림치즈랑 복숭아 같은 절인 과일이 들어있다. 단단한 빵 사이로 견과류가 들어있어서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난다. 후쿠오카 3대 빵집이라는 빵스톡. 아침 식사로 하루쯤은 이렇게 샌드위치를 먹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겠다. 치킨 샌드위치와 카레빵은 무조건 추천. 빵집 온 김에 빵집 한 곳 더. 여기는 텐진 지하상가에 위치한 링고 애플파이. 테이크아웃 전문점인데 뭔가 달콤한 디저트가 땡겨서 와본 곳이다. 애플파이 하나만 먹어보자. 흘리니까 밖에 나가서 먹자. 링고 애플파이의 맛은 와, 뭐가 이리 부드러워. 촉촉한 크림에다가 졸인 사과가 가득가득 들어있다. 진짜 잘 만든 애플파이 맛을 볼 수 있는 링고 애플파이다. 일본에서는 특히 점심시간까지만 영업하는 집들도 엄청 많다. 나도 못 먹은 집이 많아. 그래서 이번에는 점심 식사 런치 특집. 주로 점심시간에만 영업하는 집들 특집이다. 첫 번째, 우동 타이라. 50년 넘은 우동 맛집. 11시부터 3시까지만 짧게 영업하는 집이고 일단 가격이 완벽 가성비다. 다른 데서 먹는 가격의 절반 가격이야. 소고기 우엉튀김 우동으로 먹어보자.
이게 바로 이 집의 시그니처 소고기 우엉우동이다. 우엉튀김이 큼직하게 올라가 있고 국물 맛은 살짝 달짝지근하고 감칠맛이 진하게 퍼지는 깊은 맛이다. 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그냥 간이 딱 맞는 개운한 우동 육수다. 여기에 우동도 한입. 이 집 다르다. 면의 식감이 다른데 면이 뚝뚝 끊어지는 게 마치 칼국수 같기도 하면서 어디 불려놓은 듯한 면발의 느낌인데 후루룩 먹을 때는 또 쫄깃함이 살아있다. 처음 맛보는 특이한 면의 식감이야. 우엉튀김은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바삭하고 고소하다. 소고기도 좋았지만 우엉튀김이 훨씬 잘 어울린다. 말린 채소 같은 우엉의 식감이 바삭한 튀김과 달짝지근한 국물과도 너무 잘 어울린다. 오른편에 일본식 조미료 시치미가 있고 유자 코쇼도 보여서 한번 넣어봤다. 완전 다른 맛이다. 유자가 새콤한 맛을 내주는데 상큼한 맛이 너무 강해졌다. 먹다 보니까 상큼한 맛도 나쁘지 않다. 일본에서 먹은 음식 중에서 거의 가장 저렴했던 우동 타이라였다. 우동 먹은 김에 라멘집들도 한번 가보자. 라면집들은 저녁에도 갈 수 있는 곳들이 있다. 후쿠오카가 또 돈코츠 라멘의 발상지라 그래서 가장 진한 돈코츠를 먹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찾아온 곳은 하카타 겐키 이빠이. 여기가 후쿠오카에서 제일 진한 돈코츠 육수래. 간판도 없는 특이한 라멘집이었고 일본 맛집 홈페이지에서 1등을 오랫동안 한 집이라고 한다. 토핑을 추가해서 그런가 가격이 꽤 비싸서 놀랐다. 목이버섯과 차슈 토핑을 추가한 라멘이고 카레 룰을 추가했다. 돈코츠 라멘의 국물 맛은 우와, 찐심 잘 모르겠다. 이거 맞아? 소문대로 진하기는 엄청 진한데 어마무시하게 짜다. 돈코츠 라멘의 국물을 약간 크림 스프급이 될 때까지 걸쭉하게 끓여낸 느낌. 무시무시하게 진한 만큼 염도도 2배 이상이야. 면을 먹어보는데 면도 짜. 다음 차슈는 엄청 두껍다. 이 도톰한 고기가 아주 부드러워서 촉촉한 맛이 아주 좋다. 차슈는 추가하길 잘했다. 면입 먹어보았는데 도저히 내가 더 못 먹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짜서 뜨거운 물을 좀 요청드렸고 뜨거운 물을 넣으니까 그나마 좀 나아졌다. 그래도 짜. 카레 스프 한번 넣어보자. 솔직히 이 집에 이 카레 라멘 먹으려고 온 것도 있다. 은은하게 카레 향이 느껴지는데 카레 가루가 원래 짜잖아. 역시나 이것도 짜. 소문대로 2배 진한 돈코츠 육수였는데 2배 짤 줄은 몰랐다. 내가 방문한 시간에 육수가 좀 많이 쫄아들었나 싶을 정도로 의아했던 짠맛이었고 다른 라멘집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돈코츠 라멘집이었다. 라멘 한번 더 먹어보자. 이번에는 맨약 카네토라. 여기는 항상 웨이팅이 있던 곳. 한 30분 기다리고 입장했다. 줄에 비해서 내부가 좀 협소해서 웨이팅이 항상 있겠다. 찍어 먹는 라멘이랑은 쯔깨맨 맛집. 자판기로 구매해야 돼서 현금 필수이고 내가 주문한 쯔깨맨이 넣었다. 토핑이 다 포함된 걸로 시켰고 와, 가루 보소. 보기에도 탱글한 이 면을 옆에 쯔깨맨 소스에 담궈서 찍어 먹는 거지. 먹어보면 맛은 이야, 진짜로 짜기는 무지막지하게 짠데 이거는 한국에서 못 먹는 맛 찐이다. 스프가 완전 가스오붓이 농축된 진하고 깊은 국물이야. 일단 가다랑어포 맛이 첫 번째이고 다채로운 건어물의 맛이 느껴진다. 여기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먹는 거지. 그리고 이 안에 김과 고기가 들어있는데 고기가 진짜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엄청 부드럽다. 사람들이 자꾸만 짜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직접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진짜 무지막지하게 짠데 그래서 면을 밥처럼 먹어야 돼. 생면으로 간을 맞춰주는 거지. 그런데 이 정도로 짜게 만들어야 이 안에서 느껴지는 말도 안 되는 감칠맛이 나오는 것 같다. 짠맛 속에 비교 불가의 감칠맛을 집어넣은 굉장한 맛집이야. 한국에서도 쯔깨맨을 한 2-3곳 가봤는데 비교가 불가능하다.
풍미 자체가, 향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 차슈는 두껍지만 정말 살살 녹는다. 우리나라에 없는 맛이기 때문에 후쿠오카 여행에서 충분히 한번 시도해볼 만한 매니악한 에토라였다. 일본에서 또 많이 보이는 식당이 바로 이자카야인데, 이자카야에서 점심때 런치 메뉴를 판다. 밤에는 술집, 점심은 밥집. 그래서 평일 점심 한정 런치 세트를 판매하는 식당들을 가보자. 첫 번째, 텐텐테이. 일본의 이자카야인데 점심때 가성비 런치를 내놓는 곳이다. 자리가 많지는 않다. 와, 음식 가성비 좋다. 850엔. 치킨 남반 세트 주문.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가정식으로 많이 나오는 메뉴다. 맛은? 일단 바삭하고 가라케 위에 타르타르 소스를 올려주셨는데 소스가 듬뿍 올라가서 달고 짜다. 간장 소스가 좀 짠 느낌인데 부드러운 타르타르랑 어울려서 역시 맛있다. 치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불호는 없을 반찬이면서 일본에서 한 끼 식사로 먹는 가격 중에서는 우동 다음으로 저렴한 가격이었다. 간장 소스가 조금 짜긴 했지만 맛있는 치킨에 부드러운 타르타르가 섞인 맛이라서 익숙하게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텐텐테이였다. 다음은 타에몬. 역시나 이자카야인데 밤에는 술집, 점심에는 밥을 파는 곳이다. 점심 메뉴가 이렇게 나와있고 매장이 길쭉하게 생긴 구조이고 런치 메뉴 중에서 카이센동 주문했다. 구성 좋다. 심지어 신선한 횟감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어. 이자카야에서 점심 메뉴를 파는 곳은 전부 다 가격이 너무 좋다. 일본에서 사시미를 많이 먹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사시미가 제일 안 짜. 대신 소스가 짜네. 참깨 소스인데 고소하면서 짠맛. 그래도 그나마 가장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사시미, 카이센동 등등 회가 들어간 음식이다. 이 집의 회는 진짜 엄청 부드럽고 고소하네. 전체적으로 입에서 샤르르 녹는 느낌. 오징어 회도 아주 탱글하고 좋았다. 부드러운 계란찜까지.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카이센동은 보통 밥을 새콤달콤하게 초를 쳐서 주는데 이 집은 그냥 쌀밥이다. 그래서 조미가 된 밥이 아니라 담백하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점심 맛집 마지막 집은 덴푸라 히라오 텐진 아크로스점으로 방문했다. 여기는 점심부터 저녁까지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자판기로 주문해야 돼서 현금이 필수이고 메뉴판 보고 번역기 한참 돌려보았다. 약 20분 정도 기다리고 입점. 일단 테이블에 시치미, 다무지, 후추 등등이 있고 기본찬으로 오징어 젓갈이 나온다.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간장 소스와 미소국을 주신다. 이게 기본찬이고 이제부터 내가 주문한 튀김을 올려주시는데 저 가운데 큼직한 튀김 솥에서 하나씩 튀겨서 가져다 주시는데 가장 먼저 이거는 흰살 생선 튀김. 맛은 이야 찐이다. 이게 바로 본고장 덴푸라의 맛이구나. 튀김 맛이 엄청 바삭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부드럽게 바삭한 느낌? 살짝만 튀겨낸 느낌이 많이 든다. 오징어 젓갈이 짭조름한 게 맛을 더해주고 단무지는 유자의 상큼한 향이 솔솔 난다. 튀김을 먹고 있으면 이제 계속 가져다 주시는데 이번에는 새우. 그렇지, 탱글탱글한 새우살이 아주 좋고 이번에는 닭가슴살 같은데 맛은 이야 여태까지 먹은 닭고기 튀김 중에서 가장 부드러워. 입에서 녹는다. 녹아. 메뉴 고민이 된다면 가장 첫 번째로 닭가슴살은 꼭 넣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다양한 튀김들을 밥 반찬으로 먹는 건데 생각보다 튀김이 담백 고소하고 간장도 은은하게 달아서 밥이랑 먹으면 딱 맞다. 덴푸라 히라오 인생 튀김 정식을 먹을 수 있는 후쿠오카 점심 맛집이었다. 마지막 이제부터는 저녁 맛집이다. 저녁 맛집은 주로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만약 한국에서 마지막 비행기 오후 6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오더라도 숙소에 짐 놓고 바로 밥 먹으러 갈 수 있는 곳들이다. 첫 번째, 모츠나베 이치우지 텐진점. 오후 5시부터 영업하는 집이고 내부 구조가 특이하다.
단체 손님도 많이 오시고, 특징은 자릿세라 불리는 오토시가 비싸고 음료나 주류 필수 주문이라서 꽤 비싼 가격인데, 분명 모츠나베집을 검색하면 저렴한 곳도 있는데 확실히 싼 곳은 평이 안 좋다.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모츠나베만큼은 좀 돈을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오토시로 이렇게 이상한 묵 같은 게 나오고, 반찬 없이 모츠나베 1인분이 나왔다. 간장맛, 된장맛 둘 중 하나 고를 수 있는데 된장으로 시켰다. 1인 주문이 되는 것도 이 집의 장점이다. 모츠나베를 바글바글 끓여줬을 때 국물 먼저, 육수 맛은 생각했던 맛과 좀 다르다. 달짝지근한 된장국 느낌인데 우리나라의 차돌 된장처럼 대창에서 기름기가 쭉 나와서 기름진 달짝지근한 된장국이다. 대창이랑 야채도 살짝 덜어서 먹어보면 부드러운 두부 좋고, 이번에는 대창 톡톡 터지는 맛이 너무 좋다. 여기에 촉촉한 잘 익은 야채도 아주 맛있고, 모츠나베에는 이렇게 우엉이 많이 들어있다. 일본에서 우엉 정말 많이 먹는다. 그리고 야채가 많아서 좋다. 솔직히 일본에서 식사하면서 야채가 많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서도 거의 탄수화물, 단백질 위주의 식사라서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모츠나베집에서 가장 많은 야채를 섭취할 수 있어서 좋았다. 원래 마지막에는 국수를 넣어 먹는데 끓이다 보니까 또 국물이 엄청 짜졌어. 맨 처음 먹었던 국물은 살짝 짜서 좋았는데, 국물이 졸아서 엄청 짜진 국물에는 국수를 못 말겠다. 충분히 후쿠오카에서 경험해볼 만한 모츠나베 맛집, 모츠나베 이치우지 텐진점이었다. 다음은 꼬치구이집. 후쿠오카에서 꼭 먹어야 하는 게 토리카와 닭날개 꼬치라고 한다. 그래서 수많은 닭날개 집들이 있는데 내가 찾아온 곳은 토리카와 스이쿄, 여기로 와봤다.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집이고, 나는 첫 번째 손님. 이 집의 좋은 점은 자릿세가 저렴하다. 110원에 양배추를 가득 주신다. 그리고 앞에서 저렇게 닭날개를 멋지게 구워주신다. 자리에는 여러가지 양념이 있고 무알콜 하이볼을 시켜보았다. 과연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일본식 꼬치가 맛있을까? 주문한 꼬치는 하나씩 익혀서 가져다 주시는데, 일단 토리카와 먼저. 맛은 짜! 먼저 겉이 바삭한 느낌이면서 쫄깃한 식감인데, 달고 짤 줄 알았는데 단맛 없이 그냥 짜다. 쫄깃한 듯한 닭날개 꼬치의 식감은 너무 좋았다. 다음으로 목살과 다리살이 넣었다. 잘 구워진 도톰한 다리살도 한입. 살살 녹는다. 소금 알갱이가 혀에서 살살 녹는다. 짜! 구우실 때 소금을 팍팍 뿌리시더라고. 그래도 도톰한 다리살이 제일 맛있다. 다음 목살. 목살은 뼈가 좀 씹히네. 간간하게 간이 되어 있다. 구운 파 좋네. 시샤모는 씹을수록 고소하지만 역시나 짠맛이 느껴진다. 마지막 디저트처럼 보이는 크림치즈 말이. 놀라운 건 치즈도 짜! 단맛이 없다. 개인적으로 이 집은 술꾼들이 환장할 만한 집. 꼬치 대부분이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라서 맥주, 하이볼 이런 술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꼬치집이었다. 나처럼 밥으로 먹기에는 대체로 짜서 아쉬운 집, 2차로 오기 딱 좋은 집인 것 같다. 다음은 초밥집 스시 사카바 사시스. 오후 5시부터 영업하는 집이고 손님들 많다. 내부는 안쪽으로 자리가 좀 있었고 초밥 비주얼이 좀 독특해서 한번 와봤다. 먹고 싶었던 것을 막 시켰는데 이렇게 2명이 먹기 딱 좋다. 혼자 먹기는 좀 많아. 이 집이 참치 맛집이라고 하길래 참치 대뱃살 김말이와 참치 초밥 주문했고, 비주얼이 훌륭했던 새우 육회도 시켰다. 이렇게 양이 많을 줄 몰랐던 장어가스 김밥까지. 이렇게 한 상. 일단 도톰한 대뱃살이 들어간 김말이 먼저 간장 살짝 찍어서. 이야, 찐이다. 이 부드러운 도톰한데 입에서 살살 녹는 식감이 너무 맛있다. 기본 참치초밥은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굳이 안 시켜도 될 것 같고, 새우 육회 기가 막힌 비주얼. 안에 밥도 들어있구나. 노른자를 비벼서 밥이랑 같이 한입.
이야, 노른자의 부드러움이 퍼지면서 새우가 달아. 탱글한 새우살이 아주 맛있다. 짭짤한 간장이 뿌려져 있어서 좀 짜긴 한데 우리나라 간장 새우에 밥을 비벼서 노른자를 올려서 먹는 느낌이다. 이 집의 간장이 달짝지근한 맛도 느껴져서 아주 맛있다. 이번에는 장어 가스김밥. 오, 바삭해. 달짝지근한 소스가 뿌려진 바삭한 장어 튀김의 맛. 씹을수록 고소해. 역시나 아주 훌륭하다. 조합이 딱 맞는 것 같아. 장어가스 김밥에다가 새우 육회, 참치 뱃살 김말이 이렇게 세 가지를 시키면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로 먹고 싶은 걸 더 시키면 되겠다. 비싸긴 해도 훌륭했던 초밥집 스시사카바 사시스였다. 마지막 집은 사실 빵스톡에서 카레빵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일본 카레 맛집을 찾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일본 카레 맛집은 점심까지만 영업을 한다. 그래서 아쉬워하다가 찾은 곳인데 신기하게도 스리랑카 카레를 파는 집이라고 한다. 알스리랑카. 이런 바테이블 구조였고 돼지 등심 스테이크 커리로 주문. 나왔다. 매운맛 선택 가능한데 직원분이 3단계가 혼돈이 스파이시 라고 하셔서 3단계로 시켜보았다. 맛은 톡 쏘는 매운맛이 있네.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느낌. 카레라기보다는 국물이 있는 게 카레국 같은 느낌이다. 걸쭉한 느낌이 아니라 떠먹는 스프 커리 느낌인데 맛이 상당히 좋다. 단맛은 거의 없고 코코넛 크림의 부드러움과 알싸한 매운맛이 간만에 해장국 느낌 나네. 그 와중에 간간히 느껴지는 카레 향까지 좋은데 무엇보다 안 짜. 오랜만에 간이 딱 좋다. 정말 스리랑카 현지에서 먹어볼 법한 좀 색다른 맛이었고 등심을 통으로 구워내어서 카레 위에 올렸는데 이게 또 카레랑 엄청 잘 어울려. 등심은 소금구이 느낌이라 고소한데 카레랑 아주 결이 잘 맞는다. 일본에서 얼큰한 국물을 처음 먹는데 그래서 만족감이 꽤나 높았던 알스리랑카였다. 이렇게 후쿠오카에서 맛집 18곳을 다녀왔다. 처음 와본 일본 여행 대성공이었고 예약을 해서 가야 하는 곳들이 많았는데 예약하는 곳들은 다 못 갔다. 내가 놓친 후쿠오카 맛집들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드리고 일본 현지에서 일식이 이런 것이구나 나에게 공부를 시켜준 후쿠오카 맛집 투어였다.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since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 naive, thinking that you